이번에도 역시나 재고군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요. 중고차 현 상황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할 겸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매매시장 시세가 4,500만원짜리면은 지금 재고군용 사태로 매입가 엄청 떨어졌고요. 시작가 자체가 이미 한 3,000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예상 가격은 어느 정도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시세가 4,500이면 저는 지금 한 900만원 정도 뺀 가격에 입차를 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낙찰이 돼요. 그래서 중고차 구입하시는 분들, 알고 구입하는 거랑 모르고 구입하는 거랑 천지 차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내용 들으시고 중고차 구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차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영상을 마지막에 올리고 한 3주, 4주가량 영상을 안 올렸어요. 제가 이제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라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우선은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제가 영상을 지금 한 3, 4주가량을 안 올리면서 구독자분들하고 소통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 너무 늦게 올려드려서 소통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올린 거 나서부터 전화문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고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주셔서 그래서 이제 기존에 문의하신 분들 그리고 낙찰 받으신 분들 또 그리고 소개해주신 분들 요렇게 이제 경매 대행을 통해서 최대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 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영상을 더 이상 올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조금 벅차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낙찰 받기도 하고 또 이제 문의 오면은 또 이제 또 신경을 써드려야 되는데 저 혼자 마케팅 및 경매장에 가서 실차 점검 해드리고 또 낙차 받으면은 또 후처리 과정도 이런 걸 또 신경 써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영상 올리는데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두 번째 사과 인사는 뭐냐면은 물론 경차나 준중형 이런 것들도 또 올려드리면서 이 경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은 댓글에도 봤어요. 대형 세단 이런 것만 영상 올리냐 이런 댓글도 봤는데 이런 분들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은 지금 영상을 또 이렇게 고급 대형 세단에 대해서 또 낙찰 후기 영상을 올리고 재고군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지금은 이런 차 구입하는 게 혜택이 더 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재고군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요. 중고차 현 상황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할 겸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경매 대행을 통해서 중고차를 최대한 좋은 가격에 좋은 차량을 낙찰 받아 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경매장에서 낙찰되는 거는 매매 시장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찰되는 가격이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매입가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바로 고객님에게 이전해드리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입가를 저는 항상 보고 있고요. 낙찰되는 가격을 항상 보겠죠. 경매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 시장이 어떻고 현 시세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중고차 우리나라 지금 현 상황과 가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 눈에 가장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맨날 낙찰되는 가격들 맨날 보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대 차량을 시세조회도 해보고 요 가격에 낙찰이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달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1월달에는 조금 가격이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12월 달에도 재고군용 때문에 이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영상을 기존에 올렸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또 굉장히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경차나 준준형 이런 것들은 예전 시세 거의 비슷하게 낙찰됐어요. 어차피 그 소형이나 중준형은 큰 폭이 없어요. 많이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세가 오르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우선 이 재고군용에 대해서부터 좀 알고 갈게요. 기준금리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진다 오른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2월 달에 가격이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건 뭐냐? 바로 재고 근육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뭐 금리가 오르면은 네 이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서 뭐 시세가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진 않아요. 뭐 그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금리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은 금리가 많이 오르고 경제가 힘들어지면 네 이제 소비자층 네 이제 저희 이제 서민들이 조금 힘들어지면 네 중고차를 또 많이 판매를 하게 돼요. 네 그러면은 또 자연스럽게 중고차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해요. 오히려 중고차는 또 늘어나지 않을까.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저도 역시 12월 달에 많은 분들을 낙찰을 받아들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평상시에 하는 거래 대수보다 더 늘어나게 많이 판매를 했는데 12월 달에 원래 12월 달에는 거래 대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 그러면 소비자층이 구입을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래 1월 달에 구입을 하려고 그러죠. 연식이 바뀌면은 난 그때 살 거야. 보통 일반인 마인드는 그러기 때문에 보통 그때쯤 사요. 그래서 원래 1월 달이 조금 더 중고차 가격이 오릅니다. 네, 이제 그런 실상이고요. 어쨌든 간에 1월 달부터는 조금씩 오르게 됩니다. 일반인 분들이 이제 많이 네, 이제 나도 구입을 해야지. 나 차 필요하니까. 뭐 이러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 중고차 거래 대수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네, 실제로 차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구입을 합니다. 금리가 높건 낮건 간에. 그런데 12월 달에 네, 제가 이제 중고차 경매 대행을 통해서 낙찰을 굉장히 많은 분들을 해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할부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네, 신기하게도 그 비싼 차들을 다 현금으로 구입을 하셨습니다. 뭐 K9이든 EQ900이든 G80이든 G80 신형이든 GV80이든 대부분 이런 차량들을 거의 다 많이 낙찰 받아 드렸는데 신기하게도 몇천만 원짜리 차량을 현금을 한 번에 땅 구입을 하셨어요. 네, 이런 분들은 진짜로 중고차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중고차를 샀냐? 그러니까 신차를 지금 신차 대기간이 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할부를 또 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포기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또 중고차로 넘어오실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중고차는 사실은 경제를 크게 타질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 계속해서 높아지면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가격이 이제 좀 떨어질까 해서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몰릴 거예요. 중고차 가격 방어 어느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중고차 가격 방어가 되는 이유가 또 뭐냐? 가격이 낮아지면 해외로 또 생각보다 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고차 많을 것 같지만 많이 부족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이 뭐 금리 때문에 떨어진다 오른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상 저는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는 건 지금 재고근육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보고요. 전 영상에 제가 재고근육 어떻게 올렸는지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고근육도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런저런 대화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경매 낙찰 후기도 후반부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그건 굉장히 짧게 넘어갈게요. 우선은 이 재고근육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은 중고차 딜러분들이 개인 돈으로 중고차 여러 대 구입하기에는 당연히 부담되겠죠. 뭐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도 갈 건데 그러기 때문에 재고근육이라고 있는 거고요. 이 재고근육이 뭐냐? 중고차 딜러분들 중고차 이제 매입을 할 때 차량을 구입을 할 때 할부를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캐피탈 회사에서. 그게 평균 한 60%가량이 되고요. 그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면은 한 600만원 정도는 할부를 해줘요. 단 60% 정도라고 했지만은 사고차나 아니면 연식이 조금 많고 주행거리 좀 많은 거는 80%, 90%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재고근육 시스템은 이래요. 네, 그래서 보통 상사에서 첫 스타트는 한 3억 정도 하지만은 신용이 좋고 거래 그 기간이 길어지면은 3억에서 뭐 5억이 될 수도 있고 뭐 5억에서 뭐 7억, 10억 요렇게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재고근육이 그 12월 달에 재고근육을 막아버렸어요. 완전히 막은 건 아니고요. 어떻게 막았냐? 한 50%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억짜리 재고근육을 해줬던 곳이라면은 2억, 2.5억 이런 식으로 50%를 다
깎아버린 거죠. 깎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재고근용은 보통 3개월마다 이제 갱신을 하는데 그 갱신 기간이 다가왔을 때 갱신을 다시 해야 되는데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재고근용 할부를 통해서 차 매입하는 것도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5억을 해줬던 거를 2.5억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안 팔린 차들이 묶여 있으면 막 뭐 2억, 3억, 4억 이렇게 묶여 있으면 기존 차 안 팔는 이상 재고근용을 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계산 안 하고 여태 일을 했기 때문에 12월 달에 그때 낙찰가가 정말 좋았습니다. 뭐 진짜 말도 못하게 좋았어요. 12월 달에 낙찰 받으신 분들이 제가 이제 블로그랑 유튜브 밴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밴드에다가 제가 경매 전체 리스트를 항상 올려서 중고차 가격, 시세 이런 것들 참고하라고 올려놓은 곳이에요. 거기다가 경매 낙찰 후기도 고객님분들께서 많이들 올려주시는데 다들 만족하시니까 후기를 올리시겠죠? 그래서 제 거 밴드도 가입을 하시면 되겠는데 밴드 가입은 어떻게 하냐 영상 후반부 정도에 알려드릴 거고요. 우선은 이 재고근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일단은 지금 뭐 금액을 맞춰야 되니까 갱신을 안 하게 되면 그 차가 그대로 캐피탈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 몇백만 원을 손해보냐 뭐 이게 아니에요. 차 자체가 넘어가 버리면은 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일단은 12월 달에 막 던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던지진 않죠. 요거를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재고근용이 풀린 게 아니에요. 뭐 50% 어느 지역은 50%만 뭐 재고근용 떨궜다 그러고요. 어느 지역은 아예 재고근용이 막힌 지역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딜러분들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서 뭐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지겠다, 뭐 금리가 오르니까 더 떨어질 거다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영상을 틀은 거고요. 네, 이제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월 달에 원래 중고차 시세는 어느 정도 올라야 되지만 조금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조금씩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매입가는 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딜러분들이 매입하는 매입가는 팍 떨어졌고요. 네, 판매하는 거는 아직도 많이 높아요. 거품이 많이 껴 있습니다. 거기서 찌끔찌끔씩 떨어질 거예요. 네, 금리 영향도 있지만 네, 재고근용 영향이 가장 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만약에 재고근용이 풀리면은 소비자분들이 구입할 때는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랑은 크게 저는 관련 짓진 않아요. 네, 재고근용하고 크게 관련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그림판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급하게 준비한 거라서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중고차 매매 시장 시세. 네, 일반인 분들이 봤을 때 가격이 생각보다 안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 요 이제 그 매입가, 네, 매입 단가라고 하죠. 네, 요거는 경매장 낙찰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낙찰가가 즉 매입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대기업 사설금 매장은 네, 일반인 분들이 경매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찰 받으면은 바로 매매 시장으로 올라가야 돼요. 상사 이전 원칙으로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회원사 분들이 낙찰 받는 거고요. 이 딜러분들이 매매상에서 이 경매장에서 낙찰 받은 거를 매매 시장에 올려서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 좀 있고 좀 똑똑하신 딜러분들은 지금 매입 엄청 많이 해요. 매입을 많이 해서요. 재고운용은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재고운용 해결한 다음에 돈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요. 뭐 수소문을 해서 돈을 빌리든 뭐 적금을 깨서라도 뭐 어떻게 해서든 금액을 만들어서 지금 싸게 매입을 해서 지금 막 팔고 있어요. 매매 시장에 엄청 팔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똑똑하신 분들은 12월 달에 돈을 좀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혹시라도 일반인 분들이 아닌 딜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더라도 여기서 영감을 얻고 좀 돈 좀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냐면은 일단은 재고운용 막힌 거 이거 기다리지 말고 빨리 해결 처리를 해버린 다음에 경매장이나 이런 데서 낙찰을 받아서 매매시장 시세보다 조금 더 낮게 한참 낮게 판매를 해도 그 마진 폭이 굉장히 클 거라는 거죠. 지금 실제로 12월 달에 낙찰 받으신 제 고객님 분들은
메리트 있게 굉장히 좋게 낙찰을 받았어요. 우선은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이제 보시면은 중고차 매매 시장 시세하고 중고차 매매 시장 매입 단가하고 그렇게 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좁았어요. 요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 폭이 굉장히 좁았는데 지금은 재고금융 사태가 터진 이후로 어떻게 폭이 됐냐? 바로 요 매입 단가가 요 정도까지 막 미친 듯이 엄청 내려왔어요. 진짜 막 경차나 준준형 이렇게 차값이 좀 낮은 거는 별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매입 단가도 마찬가지예요. 매입 단가도 네, 경차나 준준형 이렇게 차값이 비교적 좀 저렴한 중고차들은 별로 안 떨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원래대로라면 네, 경차나 준중형 이런 차들도 좀 떨어져야 돼요. 근데 낮은 것들은 고급 대형 세단이나 수입차 비싼 차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 경차는 어떻게 떨어졌냐? 경차나 이제 준준형 요 정도까지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요 밑에 여기 이제 수출 해외에 다 던져버리면 돼요. 네, 그래갖고 이게 무슨 얘기냐? 요 수출이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경차나 준준형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얘가 요렇게 이제 밑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매입 단가가 이제 뭐 딜러분들이 매입하는 단가죠. 경매장에선 낙찰가고요. 네, 요게 떨어질 것 같으면 네, 수출이 막아버려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차 생각보다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요 수출 단가는 매입 단가는 어떻게 되냐? 네, 우리나라 중고차 매매 시장 매입가보다 좀 더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시장 매입가가 떨어지려고 해도 수출해서 그냥 다 막아버리고 그냥 해외로 다 보내버립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고차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저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또 물건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또 구입을 해야 돼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차나 준준형은 거의 가격이 안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해외에서 또 인기 많은 차들은 또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펠리세이드도 생각보다 해외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차들도 이제 골고루 또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건데, 제가 이 영상을 또 K9으로 찍는 이유는 그거예요. K9이나 EQ900이나 G80, G90 요런 것들은 해외로 많이 안 나가요. 거의 안 나가기 때문에 매입 단가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지금 막 떨어질 때 수출해서 막아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12월 달 중순 말일 됐을 때 완전 그냥 최바닥, 밑에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요 매입 단가가 떨어져 버렸고요. 네, 이 중고차 매매 시장 시세는 찔끔찔끔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떨어졌어요. 지금 1월달 정도 됐을 때는 한 요 정도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던 게 요 정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12월 말 1월달 정도 되니까 요게 찔끔찔끔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12월 달에 가격이 팍 떨어졌는데 1월달 되니까 다시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매입 단가가. 왜 그러냐면은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12월 달에는 딜러분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막 중고차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재고금융 사태 때문에 다 내던지기 바빴고요. 손해보더라도 매입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눈치 보면서. 그런데 이제 똑똑하신 분들, 돈 있으신 분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폭이 지금도 굉장히 커요. 이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싼 가격에 매입을 해서 바로 매매 시장 시세보다 좀 더 낮게 해서 그냥 빨리빨리 다 털어버리는 거죠. 그 순환을 엄청 빨리 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시장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경매장에서 대행하는 게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저는 경매 대행 수수료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대수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아직도 이 단가, 이 폭이 커요. 그런데 요 시세는 찌끔찌끔해서 계속 떨어질 거야. 근데 이게 왜 안 떨어질까요? 예전에 2022년 12월 달에 중고차 가격 거품 엄청 높았잖아요. 신차들도 대기간도 엄청 길고 해외로 중고차들이 다 수출 나가다 보니까 이 거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중고차 시세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오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 엄청 높은 상태에서 매입하신 중고차 딜러분들은
손해를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안 낮추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분들은 그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체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고차 가격 많이 떨어진다는데 떨어지지도 않았어. 그리고 금리 계속 오를 거니까 더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재고근육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찌끔찌끔 떨어지면서 네, 지금 뭐 거래 대수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이 찌끔찌끔 떨어지고. 왜 그러면 이 경매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요 매매 시장에서 가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을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의 차가 오래돼서 폐차를 했어요. 그럼 차 필요하잖아요. 근데 신차 부담되잖아요.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러면 중고차로 사야죠.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 경매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조금 힘들지만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얘도 지금 매입 단가는 조금 올랐어요. 12월 달보다. 12월 달이 이 정도면 1월 달 한 요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 3월 되면 한 요 정도 더 오를 거예요. 네, 조금씩 더 오를 거고요. 얘도 조금씩 더 떨어질 거예요. 결국은 이 폭은 경매를 통해서 구입하신 분들이 가져가는 마진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저는 이 폭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나중에 어떤 사태가 오냐, 재고 근육이 풀리면 그러면은 딜러분들이 이제 막 매입하기 시작할 거예요. 할부 풀리기 시작하면. 언제 풀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2월달이 될지 3월달이 될지 4월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풀리게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를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재고근육 좀 풀리면은 요것도 살짝 오르다 내리다 막 이러겠지만 어쨌든 요 매입 단가는 오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고차 구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손해를 보겠죠. 구입하는 거는 조금 손해를 보시겠고요. 판매하시는 분들은 네, 메리트 있게 판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견적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판매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지금은 판매할 시기는 아니다. 내 중고차를 판매할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지금 바꿀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기존 차도 판매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바꾸질 않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보고 움직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 차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 떨어졌어요. 한 요 정도 올라야 돼요. 지금 재고운임 때문에 매입 단가가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물론 뭐 이제 경차나 준준형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그냥 수출 쪽으로 그냥 다 내보내도 되니까 경차나 뭐 이런 차들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재고근육 설명해 드렸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네, 소통할 겸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고차 구입하시는 분들 네, 알고 구입하는 거랑 모르고 구입하는 거랑 천지 차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내용 들으시고 중고차 구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K9 낙찰받은 후기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재고근육 설명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맨 처음에 저한테 문의를 주셨고요. 네, 이렇게 낙찰받고 이제 출고하는 사진입니다. 찰 잘 받았다고 이렇게 하셨고요. 맨 처음에 저한테 카톡으로 문의를 주셔서 제가 경매 매뉴얼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경매 매뉴얼 받아보시면은 경매에 대해서 거의 다 아실 수가 있으니까 네, 경매 매뉴얼 저한테 처음에 문의 주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 연락처나 이런 것들 영상이 상단에 올리기도 하겠지만은 연락 먼저 하시기 전에 꼭 제 거 밴드랑 그리고 경매 영상 낙찰 후기 한 두세 개 정도 보시고 블로그 낙찰 후기 웬만하면은 항상 올리려고 해요. 고객님분들하고 대화를 어떻게 하고 이 경매 시스템은 어떤지 이 대기업 사설 경매장은 어떤지 이런 것들 최대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먼저 시스템부터 파악하시고 연락하시는 거를 꼭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경매 매뉴얼 편하게 보내드리니까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 전화하시기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은 네,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돼요. 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우선은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경매 매뉴얼 보내드리면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차종 더 K9이라고 하셨고요.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저는 경매 전체 리스트를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 대한 장점은 우선 투명하고 가격적으로도 메리트도 좋고 차에 대한 성능도 경매장에서 먼저 점검하고 점검 후에 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경매장에서 환불 또는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중고차지만
안전하고 확실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대기업 사설구매장에 대한 장점 표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대기업 사설구매장에 대한 장점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경매 리스트 제가 보내드리면은 리스트 보는 매뉴얼 또한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네, 관심 차종 네, 이렇게 출품 번호 찍어주시면 저는 상세 정보 이렇게 전날 저녁에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고 관심 차량 출품 번호 남겨주시면 매매 시장 시세표와 시작가 예상가 점검 의견 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차 점검 요청을 고객님께서 하셨고요. 저는 경매장에 방문을 하면은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드리면서 고객님께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의견도 이렇게 다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매매시장 시세표 이렇게 찍어드립니다. 그리고 1318번 K9 시작가 3940만원, 매매시장 시세 4500만원가량, 예상가 4200 초중반입니다. 네, 요거 하나 참고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낙찰받은 건 뭐냐면은 예전에 낙찰받은 거예요. 지금 재고운용 사태로 매입가 미친듯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때 낙찰받은 게 10월 19일이에요. 22년 10월 19일이고요. 제가 예상가 이렇게 내놓죠. 네, 10월 달에는 판매 시세하고요, 매입 단가하고 그 폭이 진짜 좁았어요. 네, 매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매 시장이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도 매입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마진폭을 많이 못 가져갔을 거예요. 매매 시장에서도. 왜 그러냐면은 이 매매 시장에서도 매입을 높게 하니까 중고차 가격이 높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고차가 금방금방 팔려나가죠. 가격이 높아도. 여기는 중고차 자체가 없으니까. 작년 11월 말까지는 이게 계속 유지됐어요. 거품이 너무 많이 낀 거고요. 지금 중고차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지는 건 그거예요. 많은 딜러분들이 다 매입을 해버린 상태라서 손해를 너무 많이 보니까 찔끔찔끔 낮추고 있는 추세예요. 요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만약에 매매시장 시세가 4,500만원짜리면은 지금 재고금융 사태로 매입가 엄청 떨어졌고요. 시작가 자체가 이미 한 3,000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예상 가격은 어느 정도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시세가 4,500이면 저는 지금 한 900만원 정도 뺀 가격에 입찰을 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낙찰이 돼요. 이 가격대는요. 그런데 좀 가격이 좀 낮은 것들은 좀 더 뭐 한 700에서 뭐 한 500 정도 뺀 가격으로 이 차를 보자라고 하고요. 뭐 2천만원 미만짜리 차들은 뭐 250에서 300 정도 뺀 가격으로 이차 시도를 하자라고 해요. 어쨌든 차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매입 단가, 낙찰가가 엄청나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사과 인사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뭐 경차나 준준형 이런 거 영상도 찍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지만은 당분간은 이 재고금융 혜택을 많은 분들이 더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매매시장 시세 4,500이었으면은 지금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저 문차사는 예상가 3,600 한 초중반 요렇게 입찰 시도하자라고 의견을 남겨드렸을 거예요. 이거 폭이 너무 크죠? 이렇게 낙찰받아도 뭐 물론 나쁘지 않는 가격이지만 네, 어쨌든 네, 지금 재고금융으로 낙찰가 이 폭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거, 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얼마에 낙찰받았는지, 이때 당시 얼마에 낙찰받았는지 볼까요? 4천만원에 낙찰받았어요. 만약에 4천만원이면은 매매시장 시세가 4,500이었잖아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 낙찰받아 드린 거예요. 이때 당시만 보더라도. 왜 그러면 이 폭이 진짜 좁았는데 500만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네, 근데 재고금융 때문에 지금은 시세에서 한 요 정도 스펙은 지금 한 800에서 90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요 차, 지금 요거 보고 계시는 차 스펙에 대한 시세를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4,500만원짜리 지금 시세가 잡혀 있는 거는 뭐 이제 한 8, 900만원 정도 뺀 가격이 낙찰이 된다라는 거,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 낙찰 받아들여서 고객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경매 장점은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하다는 거. AJ 셀카 옥션, 오토허브 셀카 옥션에서 요렇게 대기업에서 딱 경락 사실 확인서를 이렇게 딱
표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투명하고 성능적으로 투명하고 가격도 싸고 중고차지만 안전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문차사가 인기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엄청나게 많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재고 근육 때문에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지금 엄청 길게 찍고 있어요. 아마 영상 엄청 길어서 많은 분들이 안 보실 거예요. 영상 뭐 평균 시청 시간이 있어서 한 30% 40% 정도 돼야지 영상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노출이 되는데, 저는 구독자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겁니다. 영상 길면은 아마 이거 뭐 조회수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전 괜찮습니다. 이렇게 중고차 현 상황에 대해서 저는 설명해드리면 더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간만에 소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솔직히 조금 이미 낙찰 받으신 분들하고 그리고 기존에 문의하신 분들, 소개하신 분들, 이렇게 제가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신규 문의보다는 지금 이분들께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왜 그러면 제가 몸이 하나인데 지금 솔직히 조금 벅찬 상태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세팅되면 다시 저 이제 요이 땅에서 열심히 할 겁니다. 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대기업 사설관 매장에 대한 경매 일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경매 일정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낙찰받고 끝이 아니라 이전 및 후처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이렇게 다 중간 보고 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낙찰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렇게 외부 성능을 맡아서 경매장 점검 의견과 비교하면서 다 신경 써드리고 있고요. 출고 일정 이렇게 확인하고 차량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차 보내기 전에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드리면서 연락을 드렸고요. 네, 차 좋네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증샷 사진까지 찍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거 유튜브 블로그 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 영상 할 때 쓰라고 이렇게 또 찍어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출고하기 전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사진 찍으면서 확인 후 차량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경매차사, 문차사, 네, 낙찰 후기 및 재고 운용 설명에 대해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릴 거고요. 지금은 또 어떻게 되고 현재 경매장에 낙찰되는 가격들, 움직이는 현황들, 이런 것들 중간 보고 드리면서 또 소통도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